여러분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형태의 상호작용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상호작용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분류를 하게 되고,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작용의 종류를 4가지 형태로 정의하였습니다. 전송형, 등록형, 문의형, 대화형 상호작용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송형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송형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드는 것을 사업자, 즉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주도하고, 그 만들어진 내용을 사용자한테 보내는 것도 제공자, 사업자 측면이죠. 제공자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전송형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온라인 방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온라인 방송에 나오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내보내는 것 자체도 사업자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내용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는 시간에도 사업자가 내보내면은 그것은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에게 주도권이 모두 다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전송형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어떤 요인이 충족되어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온라인 방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그 답은 쉽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방송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어 하겠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에서는 중요 성공 요인으로는 전송되는 내용의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개별 사용자들이 만들고,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과정을 사업자, 제공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는 등록형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터넷 리포트, 여론조사,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론조사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론조사가 가지는 컨텐츠의 의미,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호작용의 내용,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용자들 한 명 한 명이 이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론조사 공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취합되고 나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공표하는 일은 사업자가 진행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개인들이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송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등록형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즉 등록하는 과정이 얼마나 쉽고 즐거운가가 본 형태의 상호작용의 중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의형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 문의형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내용은 제공자가 만들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은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 조금 전과는 반대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예가 VOD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사업자가 수많은 비디오, 영화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영화 콘텐츠들을 쌓아놓고 있더라도 이것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전송하세요라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전송을 못하죠. 왜냐하면 과금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달에 관여하는 것, 전달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두는 것은 사업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문의형 상호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이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고 쉽게 찾아내야지만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쉽고 즐겁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공 요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형 상호작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만드는 것도 사용자가 주도하고, 그리고 전달 과정도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호작용.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대화형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메일이나 미니 홈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메일을 예로 든다면은 이메일에서 컨텐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메일에 있어서의 컨텐츠가 되겠죠.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용자. 이 이메일을 발신할 때는 사용자가 발신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발신이 되겠죠. 전송에 관여하는 것도 사용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들 때에 쉽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을 선택할 때에도 쉽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에 본 형태의 상호작용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4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4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런 형태를 4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도록 할 것인가를 설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대화형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구현할 거야 라고 만약에 계획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대화형 형태의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한 사례가,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대화형 형태는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을 쉽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시스템과 사용자한테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전에는 단순히 시스템과 사용자가 얼마나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져서 상호작용성이 높다라고 하거나 상호작용성이 낮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빈번한 횟수를 따져주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차원을 정의를 해서 이 차원에 따라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따져서 상호작용성이 높고 낮음을 따져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부수적인 차원으로는 상호성, 반응성, 신속성, 다중성, 그리고 통제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양방향 의사교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양방향 의사교환의 정도, 단순히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아닌 의사 교환을 하면서 액션, 리액션 과정을 거쳐나가는 과정, 이러한 것의 빈도를 따져주는 것이 상호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에 이 시스템의 응답이 얼마나 적절하고 관련성이 높은 결과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주는 것이 반응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창에서 검색 용어, 검색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에 내가 처음 원했던 검색 내용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반응성이 높다, 반응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지연이 없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신속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얼마나 빠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따져주는 것이 신속성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다중성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얼마나 다양한 모드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가 있는가를 따져주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멀티모달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주는 것이 다중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성과 관련해서 시간적 통제성과 내용적 통제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순서와 내용, 시간,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상호작용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변형할 수 있는가. 시간적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할 때에 시간적인 측면을 얼마나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 5분 후의 내용을 바로 본다거나 5분 전의 내용을 바로 본다거나 하는 이런 제어가 불가능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파일 형태로 해서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임의로 시간을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빨리 감았다가 천천히 감았다, 이러한 제어들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시간적 통제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픈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단어나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이 사용자들이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용들의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용적 통제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성은 빈도도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영역들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트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상호작용과 최적의 경험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